페라리. 페라리. 안녕하세요, 윤선호입니다. 자, 페라리입니다. 488이에요. 이 페라리라는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야, 그건 뭐 남자의 에르메스 벌킨백, 남자들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사치품. 그런데 사실 사치품이라는 거는 이게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요. 뭐 기능적으로는 좀 떨어지는데 정말 그 브랜드 때문에 사치를 위해서, 나를 돋보이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뭐 그래서 사용하는 거를 보통 우리는 사치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페라리를 경험해보기 이전에는 뭐 그런 말들을 워낙 많이들 하니까, 그래 뭐 페라리는 그냥 사치품인가 보다, 그래 뭐 미들십이고 뭐 비싼 차니까 물론 좋겠지만 사치품이라고 보는 게 맞나 보다. 그리고 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수치적으로 보여지는 그 데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600마력, 700마력, 이제는 600마력, 700마력이 독일 3사에서 나오는 차량들에서 너무 흔해졌어요. 그러니 사실 지금 이 488 GTB가 670마력의 77토크라고 해도 이제 별 감흥이 없어진 거야. 뭐 그게 뭐? 야 M5 뭐 이런 얼마밖에 안 하는데 뭐야 M5가 600마력이야 임마. 그리고 뭐 포르쉐의 911 터보를 보더라도 도대체 911 터보가 얘보다 스펙으로 뭐가 딸려? 랩타임이 딸려? 뭐가 딸려? 근데 니르 랩타임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니 도대체 페라리는 AMG GT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을 받으면서 랩타임이 왜 이래? 그래, 사치품이 맞나 보다. 저도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한때는. 그러면은 수치적인 걸 떠나서 뭐 핸들링 같은 경우에 페라리의 핸들링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고, 페라리에서도 자기들의 핸들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요. 그런데 자, 지금 뭐 130, 140에서 옆으로 치고 들어가요. 이렇게. 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첩성, 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날카로움과 예리한 이런 핸들링. 물론 페라리 핸들링 좋아요. 페라리 핸들링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이 녀석과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R8부터 시작해서 AMG GT, 911 걔네 타면은 다 이 정도의 핸들링 느낌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페라리 488은 굉장히 편하게 탈 수 있는 슈퍼카다? 안 편해요. 페라리 488이 굉장히 편하게 탈 수 있는 슈퍼카란 말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예전 430이나 뭐 458 대비해서 뭐 편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정말 많이 소프트해지고 이렇게 낮고 날카로운 스포츠 주행이 가능한 이런 차량이 방지턱을 크로스로 치고 넘었을 때나 어땠을 때나 안으로 들어오는 그 노면 충격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걸러내면서도 스포츠성을 놓치지 않은 그 편안함은 인정해요. 그런데 뭐 마치 말하는 거 보면은 페라리만이 정말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슈퍼카다라는 식으로 또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맥라렌 720S를 타보면 페라리가 편안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무안하고 민망해지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어줍니다. 아니, 그리고 아우디 R8이 있잖아요. 얘가 아무리 편하다 한들 뭐 R8보다 편하겠어요? R8은 거의 그냥 뭐 오바 조금 더 못해가지고 그냥 세단 타고 다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뭐 옵션도 더럽게 없어. 이 차 출고 가격이 지금 3억 7천만 원인데 물론 그래, 시트 업그레이드 한 거 알아. 시트 업그레이드 했는데 아무리 시트 업그레이드 했어도 아니 열선 시트 정도는 넣어줄 수 있잖아. 차량 가격이 3억 7천만 원인데 아무리 옵션을 안 넣었다고는 하지만 실내 카본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이놈의 방향지시 등은 아무리 써도 적응이 안 되고, 아무리 실내 피팅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내 잡소리도 많이 나고. 그럼 뭐가 편하다는 거야? 편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페라리가 맨날 자랑하는 SSC, 그 슬립 사이드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뒤가 날아갈 때 그 날아가는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인 탈출이 가능하게끔 한다? EDIF와 함께 공도에서 이 페라리의 SSC나 EDIF의 성능을 100% 다 느낄 정도로 밟아 제끼고 다닐 수도 없을 뿐더러
페라리를 타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운전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지금도 100km가 넘는 상황에서 코너를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뭘 얼마나 더 밟아 제껴야 뒤가 날아가는 걸 느끼고 뭐 슬립 사이드 컨트롤을 느끼고 EDF를 느낀다는 거야. 어차피 여기서 더 속도 내다가는 사고 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페라리가 자랑하는 이 EDF나 SSC도 정말 트랙에 들어가서 코너를 안정적으로 탈출할 때 악셀을 아무리 밟아 제껴도 뒷바퀴의 출력은 출력대로 그대로 주면서 자세를 잡아주면서 탈출을 하는, 그렇게 코너를 빠르게 감아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트랙에서나 해당되는 기술이지, 일반적으로 공도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페라리는 뭐 EDF가 좋고 뭐 슬립 사이드 컨트롤이 너무 정교해서 뭐 코너를 탈출할 때마다 고속도로에서 뒤가 흐르는데 어느 정도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차가 더 이상 거기서 털리지가 않고 뭐 이런 말을 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결국에 페라리가 얘기하는 슬립 사이드 컨트롤이나 EDF와 같은 것들이 다른 차에는 안 들어가 있냐고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뭐 많이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AMG GT R 버전에 보면은 여기 가운데 노란색 다이얼이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그 다이얼 보면은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코너를 탈출할 때 차 뒤에를 얼마나 흘린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요즘 전자장비가 그래요. 요즘엔 그런 시대예요. 맥라렌 720S 때 기억나세요? 맥라렌 720S는 훨씬 더 간지나게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죠. 아예 디스플레이에 화면이 떠가지고 내가 차 뒷궁뎅이를 손가락으로 집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딱 그 유지된 그 선 안에서 코너를 탈출할 때 거기까지만 털리게 딱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본인이 탈출하는 각도를 전자제어한테 맡겨놓고 그냥 그 각도만큼 털리면서 나는 악셀만 지지고 있으면 거기까지만 딱 털려가지고 탈출하는 거예요. 코너를. 얼마나 빠르겠어. 결국 무슨 말이냐, 물론 페라리의 슬립 사이드 컨트롤, 이 SSC나 EDF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첫 번째, 공도에서 느낄 그게 없다. 이걸 공도에서 EDF를 어디서 느끼고 다닐 거야. 오히려 공도에서 운전하는 저처럼 운전을 그냥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그냥 양민들, 이 들이 운전을 하기에는 페라리의 전자장비는 오히려 벤츠나 맥라렌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느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공도에서 갑자기 뭐 60으로 가다가 급가속을 했어요. 페라리는 트랙션을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나요. 변속할 때도 나고, 노면이 조금이라도 불규칙하면 궁뎅이가 살짝씩 털리는 느낌도 나고, 이게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AMG GT나 맥라렌 720 같은 경우에 걔네 다 후륜이잖아요. 다 고출력이고 다 후륜이야. 걔네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노면에서 아무리 악셀을 지지겨 밟아도 운전자가 강제로 전자장비의 개입을 막아놓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 뒷궁뎅이가 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조차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페라리는 그 정도는 아닌 거죠. 물론 이게 페라리 고유의 세팅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차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전자장비로만 따졌을 때 페라리가 하도 뭐 EDF랑 SSC 가지고 노래를 부르니까 아니 뭐야,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차들은 안 좋아? 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만 종합해서 보면, 아, 페라리는 동일한 스펙을 가진 다른 고성능 차량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대단할 게 없구나. 그런데도 가격이 2배씩이나 비싼 거는 이 페라리라는 로고 때문이구나. 그리고 이 말도 안 되게 아름다운, 진짜 정말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봐도 무방한 이 디자인 때문이구나, 역사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저도 한때는 제대로 조져보기 전까지는 그런 오해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페라리의 진가는 엔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엔진의 진가는 굉장히 많이 쏴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차는 터보차입니다. 터보차인데 RPM을 8000까지 써요.
일단 터보차인데 양산차 중에 RPM을 8000까지 쓰는 차가 없어요. 일단은 없어요. 그래서 뭐 RPM을 고RPM으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NA 엔진의 필링을 주겠구나 뭐 이런 것들은 쉽게 유추할 수 있고, 실제로 운전을 해도 터보차임에도 불구하고 RPM을 8000까지 쓴다는 그 메리트가 굉장히 커요. 정말 운전을 재미있게 해주는 한 가지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운전을 하는 사람이 나 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악셀을 딱 밟았을 때 RPM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을 해주느냐, 다시 말해서 RPM이 얼마나 빨리 최고 출력이 나오는 8000rpm까지 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터보차잖아요. 터보차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터보 렉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2000rpm 그냥 이 정도로 있다가 기어 변속도 없이 갑자기 RPM을 8000까지 끌어올리려면은 원래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아까 보셨나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지금 계속해서 핸들 이 끝까지 LED가 점등되는 거를 보셨을 텐데 레드존까지 간 거예요. 이게 바로 엔진 리스폰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페라리는 그냥 터보 엔진을 8000rpm까지 쓸 수 있게만 만든 게 아니라 이 엔진 리스폰스 자체를 말도 안 되게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페라리가 이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많이 광고를 하죠. 엔진 리스폰스라고 해서. 다른 제조사들 맥라렌이고 뭐고 엔진 리스폰스를 광고하는 업체가 없어요. 야, 우리 페라리는 3단 기어 2000rpm 기준 엔진 리스폰스가 0.8초에 불과해. 다시 말해서 3단 기어 2000rpm 기준, 2000rpm이면 터보 엔진의 터빈이 아직 풀로 돌고 있지도 않을 때예요. 그때부터 밟기 시작해서 8000rpm까지, 결국 최고 출력이 나오는 데까지 0.8초면 충분해 라는 거를 광고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랩타임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운전자한테 정말 굉장히 큰 희열을 주는 부분 중 하나예요. 아까부터 어쩔 수 없이 맥라렌 720S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맥라렌 720S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일단 RPM을 8000까지 쓸 수도 없을 뿐더러 720S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해보면 약간 튜닝카 같은 느낌이 나요. 튜닝카 같은 느낌이 뭐냐면 저배기량 엔진에 너무 큰 터빈을 걸어놔서 특정 RPM이 딱 다다르고 나서야 갑자기 스풀업이 되면서 빵 하고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서킷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킷에서는 그 720S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춰서 엔진이 계속 풀 스풀업 돼 있는 RPM 영역 구간에서만 RPM을 가지고 놀면 돼요, 서킷에서는. 그런데 공도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요? 공도에서 어떻게 계속 뭐 RPM을 4000, 뭐 5000 이렇게 어떻게 이러고 다녀? 터빈을 계속 스풀업 시키겠다고 해서 어떻게 이러고 동도에서 운전을 하냐고.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엔진 리스폰스, 이 엔진 리스폰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페라리는 엔진에 정말 많은 돈을 쏟아 부은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 엔진 리스폰스가 없으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터보렉이 있으면 안 돼요. 맥라렌 720S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터보렉이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완전 극저 RPM에서 한 3000, 3500, 4000rpm까지도 RPM 뜨는 게 더디다는 게 느껴져요. 물론 그 이상 올라가서 이제 터빈이 스프롭 되고 나서는 이제 완전 진짜 그 시퀀셜 미션이랑 맞물려 가지고 미친 듯이 치고 나가는데, 그 전까지는 느리다고. 그래서 튜닝카 느낌이 나고. 그런데 페라리는 감성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엔진 리스폰스를 낮춰야 된다, 엔진 리스폰스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RPM 8000까지 빨리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터보렉을 없앴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터빈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실제로 이 488 터보 엔진 안에 들어가 있는 저 터빈, 그 터빈 안에 있는 컴프레셔 휠 있죠? 그 컴프레셔 휠 재질이 알루미늄 티타늄 합금을 써요. 미친 듯이 가벼워야 아주 조그만 배기 압으로도 빨리 돌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8000rpm까지 올라갔을 때 그 가솔린 엔진의 고열도 버텨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터빈 안에 듀얼 볼 베어링 사용하고, 터빈 하우징 안에 들어가는 모든 코팅은 그 항공기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터빈 그 안에 코팅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터빈을 코팅을 하고, 또 터보렉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배기 매니폴드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배기 매니폴드를 최대한 길게
그래서 배기 매니폴드를 길게 뽑으면서도 각 실린더에서 나오는 배기 플로우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엄청난 유체역학이 적용이 돼가지고 만들었겠죠, 배기 매니폴드를. 그래서 실제로 뭐 페라리에서는 이 차의 터보렉은 제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뭐 솔직히 제로는 조금 오바고, 이게 제로였으면은 진짜 NA 타는 거랑 아무런 느낌 차이가 없어야겠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배기량이 3900cc로 기존의 4400cc에서 줄어들었는데 여기다가 터빈까지 걸어 제끼고 엔진 리스폰스가 고작 0.1초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그냥 뭐 수치적으로만 봐도 대단하기는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페라리는 그냥 사치품이 아니다. 좋다. 솔직히 저같이 서킷 가서 뭐 달릴 일 없고 랩타임 재는 거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쏘고 싶을 때 재미있게 내 감성적인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나는 운전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이 페라리 488이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최고의 슈퍼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뭐 유기농이니 뭐니 뭐 맨날 샐러드 해가지고 야채만 퍼먹고 그러면 건강에 좋겠지. 뭐 좋은 거 알아. 스펙상으로는 좋아. 그런데 그냥 조미료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 한 그릇 먹는 게 사실 더 감성적으로 충족이 되잖아요. 뭐 그냥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페라리는 랩타임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얘네가 뭐 F1 기술력으로 보나 뭐 르망 나가는 거를 보나 뭘로 보나 어느 뭐로 보나 얘네가 랩타임 빠른 차를 뭐 만들어서 안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죠. 얘네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이 페라리를 구매하는 고객층이 뭐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가 나온 것 같고, 랩타임은 중요하지 않다. 감성적으로는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이 차량 그 페라리 챌린지 나가시는 박재성 드라이버님이 협찬해 주신 차량이에요. 유튜브 채널 하시거든요. 페라리 챌린지 나가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장면들 그런 영상으로 만드셔가지고 많이 내보내고 계시는데 영상 채널 재밌는 거 많아요. 꼭 한 번씩 방문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리뷰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